내가 이 꼴이 된 건 천벌을 받은 것 같아. 내 욕심이 나를 이런 꼴로 만든 거겠지. 죽을 때가 되니까 그동안 미안했던 일이 떠오르네. 그동안 맹공이를 괴롭혔던 강진아가 천벌을 받으면서 자기 잘못을 반성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결혼하자 맹꽁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어둑한 복도 끝에서 구단수는 굳은 표정으로 강진아를 바라봤습니다. 회사가 끝난 시간임에도 복도에는 희미한 조명이 깜빡였고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구단수의 얼굴에는 분노와 의구심이 서려 있었고 숨을 고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강진아의 시선은 흔들렸지만 의연한 척 고개를 살짝 치켜들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거칠고 메마른 공기가 흘렀습니다. 맹공이 그만 괴롭혀. 이러다간 진짜 큰일 날 거야. 구단수가 내뱉은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목젖이 살짝 떨리는 모습이 느껴질 정도로 신경이 날카로웠습니다. 강진아의 눈빛은 당혹과 반항심이 뒤섞여 반짝였습니다. 서민기는 내가 뺏긴 거거든. 맹공이가 내 남자를 가로챘다고. 누가 봐도 내가 피해자잖아. 강진아는 억울하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얇게 번진 웃음 속에는 왜곡된 분노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복도에 울린 강진아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문득 방문 뒤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올 정도로 분위기가 살벌했습니다. 구단수는 차갑게 식은 시선을 유지하면서도 흔들리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꽉 다물다가 다시 입을 열려 했으나 순간 강진아가 배를 붙잡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표정이 일그러지자 구단수는 당혹스러운 듯 한 발 다가섰습니다. 괜찮아? 왜 이렇게 안 좋아 보여? 구단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지만 강진아가 신경 쓰지 말라는 듯 쏘아보자 더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복통인지 다른 문제인지는 분명치 않았지만 강진아의 얼굴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는 게 역력했습니다. 나 이럴 시간 없어. 신경 꺼. 강진아는 손을 흔들며 한사코 도움을 거부했습니다. 눈가에는 작은 떨림이 어른거렸고 입술도 창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진아 스스로도 상태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느끼는 듯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구단수는 순간 망설이다가도 더 이상 다가서지 못했습니다. 적대심에 가득 차 있는 강진아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진아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면서도 의연히 등을 돌리자 구단수의 손끝은 허공만 맴돌았습니다. 복도에는 긴장감과 더불어 안쓰러운 정막이 드리워졌습니다. 구단수의 마음속에는 쉽사리 지울 수 없는 불안감이 일었습니다. 이대로 강진아가 서민기를 계속 붙잡으려 한다면 결국 거짓된 욕망과 병든 집착이 어떤 파멸로 이어질지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강진아가 통증을 견디면서도 스스로를 닫아버리는 탓에 어떤 말도 어떤 손길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짧은 침묵이 지나가자 구단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복잡한 감정과 어두운 예감이 동시에 몰아치는 상황에서 구단수는 아무 말 없이 뒷걸음질치듯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강진아는 병원에서 받은 조언을 떠올렸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라는 의사의 진지한 설명이 귓가를 맴돌았지만 강진아의 발걸음은 서두르듯 빨랐습니다. 병원에 머물 시간조차 없다는 듯 곧장 휴대폰을 꺼내 서민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진짜 아파. 오늘 밤 혼자 있긴 너무 무섭단 말이야. 서민기는 휴대폰 너머에서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건 걱정과 갈등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회사에 있어야 한다는 핑계를 댈 수도 있었지만 강진아가 힘겨운 호흡으로 말을 이어가는 순간 서민기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너 지금 엄청 아파 보이는데? 병원 갔어? 갔어. 근데 정밀 검사하래. 그런 거 할 시간도 없고.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오늘 밤에 혼자 있으면 불안해서 미칠 것 같아. 강진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억지로 안정을 찾으려 했지만 음성이 자꾸 갈라지고 배를 가만히 누르고 있는 모습이 전화기 너머로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서민기는 한숨을 쉬며 고민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맹공이가 기다리고 있으리란 걸 알았지만
강진아가 호소하는 고통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두 갈래 길이 충돌했지만 결국 서민기는 알겠어. 잠깐 들릴게라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택시를 잡아탄 서민기는 강진아의 집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배를 누르고 문이 열리자 강진아의 손등에는 이미 핏기가 사라지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진짜 와줬네. 고마워. 서민기는 대답 대신 신발을 벗고 들어갔습니다. 지난밤 구단수와의 갈등이 연상되는 듯 강진아의 눈가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서민기는 병원에 다시 가보자고 조심스레 제안했지만 강진아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안 가면 안 돼? 나 혼자 버티는 거 너무 무서워. 혼자 있다가 쓰러져서 진짜 죽으면 어떡해? 너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서민기는 고개를 들어 강진아의 눈을 잠시 들여다봤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침묵에 잠긴 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결국 서민기는 한숨과 함께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대로라면 맹공이에게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미 마음이 약해진 상태에서 강진아를 홀로 둘 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긴 밤이 시작됐고 불안과 죄책감으로 가득 찬 공간이 어둠 속에서 서서히 물들어갔습니다. 어두운 새벽 맹공이는 집안 거실에서 초조한 걸음을 옮겼습니다. 시계는 이미 깊은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서민기는 돌아올 기색이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여러 번 확인해봐도 서민기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초조와 불안이 뒤섞인 마음이 견디기 힘들어진 맹공이는 직접 서민기가 말한 회사로 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회사 건물에 도착한 시각은 이미 자정을 훌쩍 넘은 때였습니다. 텅 빈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 층으로 올라가자 대형 오피스에는 의자와 책상만 조용히 늘어서 있을 뿐 서민기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불빛이 은은하게 켜져 있었지만 사람 기척이라고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맹공이는 괜히 복도를 한 바퀴 돌아보고 서 팀장님 책상이 있는 구역까지 살펴봤습니다. 역시 안 계시네요. 맹공이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피곤과 허망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다시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어봤지만 신호음만 울릴 뿐 서민기는 받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점점 확고해져 갔습니다. 서민기가 집에도 회사에도 없다면 대체 어디로 간 건지 알 수 없어 답답함이 커졌습니다. 잠시 뒤 사무실 한쪽 구석에서 복사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요란해졌습니다. 맹공이는 혹시 서민기가 있나 싶어 심장이 두근거리며 달려갔지만 그곳에도 서민기는 없었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서 맹공이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사무실 유리에 비친 스스로를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대체 어디서 뭘 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한번 서민기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예상대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맹공이의 가슴은 점점 조여들었습니다. 만약 서민기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니라면 도대체 어디에서 밤을 보내고 있는 건지 의심과 걱정이 뒤섞였습니다. 맹공이는 평소라면 이미 다 포기하고 돌아갔을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가슴속에 든 불안감 때문에 그냥 집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확인하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거짓말이었던 거네요. 분명 회사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휴대폰을 쥔 손이 가늘게 떨렸고 복잡한 감정이 뒤엉켜 도무지 숨조차 편하게 쉴 수 없었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고 맹공이의 머릿속에는 서민기가 사실은 거짓말을 했다는 결론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에서 허망함만 안고 나오는 맹공이는 문득 모든 감정이 폭발해버린 듯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도저히 한 발짝도 걸을 수 없어 건물 밖 계단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소리를 내어 울 힘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웅크린 맹공이를 발견한 것은 강진아가 아니라 구단수였습니다. 구단수는 밤늦은 시간에 사무실 근처를 지나다가 계단에 앉아 흐느끼는 맹공이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선 구단수의 발소리에 맹공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에는 눈물이 번져 있고 한숨인지 울음인지 모를 떨림이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괜찮아? 무슨 일 있어? 구단수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걱정이 잔뜩 묻어났습니다. 맹공이는 눈물을 훔치지도 않은 채로 구단수를 쳐다봤습니다. 서 팀장님이 집에도 안 들어오고 회사에도 없어 전화도 안 받아.
맹공이는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감정이 뒤섞여 제대로 설명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구단수는 무슨 상황인지 대략 짐작이 가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 네 잘못 아니야. 힘들면 울어도 돼. 혼자 참지 마. 구단수는 맹공희의 어깨를 살짝 감쌌습니다. 맹공희는 그 순간 구단수가 따뜻한 담요가 되어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배신감과 불안, 그리고 서글픔이 교차해 쉽게 눈물조차 그치지 않았습니다. 맹공이는 한참을 흐느끼다가 겨우 숨을 고르며 뜨거운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더는 참을 기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구단수의 차분한 시선 속에서 순간적인 안정감을 느끼면서도 이렇게 위로받아도 될까? 하는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미안해 이런 꼴 보여서. 맹공이는 아직도 눈가가 촉촉한 상태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구단수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맹공희에게 곁에 있어주겠다는 듯 조용히 손수건을 내밀었습니다. 가끔은 옆에 누가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이잖아. 너무 신경 쓰지 마. 계단 위에 앉아 늦은 밤의 바람을 맞으며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잠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한숨을 내쉬고 복잡하게 얽힌 상황을 잠시 뒤로하며 맹공이의 눈물이 멎기를 기다렸습니다. 주변의 밤 공기는 서늘했지만 구단수와 맹공이 사이에는 미묘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맹공이의 흐느끼는 소리는 점차 잦아들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갈 힘이 조금씩 생기는 듯 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강진아는 밤새 심해진 복통으로 비명을 지를 정도가 되었습니다. 서민기는 놀라 급히 강진아를 부축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 안은 새벽에도 분주해 의료진이 곧바로 강진아를 진료실로 데려갔습니다. 차디찬 침상에 누운 강진아의 이마에는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히고 입술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조금만 버텨. 이제 곧 괜찮아질 거야. 서민기는 주변 의료진에게 다급하게 물었지만 의사는 일단 기본 검사를 하고 나서 확인해보자고 답했습니다. 스캔과 혈액 검사가 빠르게 이루어졌고 강진아의 얼굴에 드리워진 고통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서민기는 손을 떨며 대기실 소파에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했습니다. 정신이 아득할 정도로 걱정이 몰려왔습니다. 한편으로는 맹공이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해 죄책감도 스쳤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강진아가 우선이라고 여겼습니다. 제발 별일 없어야 할 텐데. 서민기는 작게 중얼거리며 강진아의 검사 결과가 나오길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구급차 소리와 사람들의 분주한 발걸음이 귀에 울렸지만 머릿속은 강진아의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강진아는 검사실에서 나온 뒤 병실로 이동했습니다. 얼굴에는 피곤과 통증이 잔뜩 깃들어 있고 고개를 조금만 돌려도 귓가에 이명이 맴도는 듯 했습니다. 서민기는 흐트러진 겉옷을 정리해주며 어디가 그렇게 아픈지 물어봤지만 강진아도 정확한 원인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진짜 배가 찢어질 것처럼 아프단 말이야. 서민기는 강진아의 손을 잠시 잡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단순한 위장 질환이면 좋겠지만 혹시 심각한 병일까봐 불안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조금 뒤 의료진이 강진아의 상태를 잠시 살펴보고 추가 검사 결과를 기다리라고 한 뒤 자리를 떴습니다. 서민기는 초조한 마음에 창문을 열어 밖을 내다봤지만 새벽 공기는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았는데 시간은 더디게 흘렀습니다. 서민기는 계속해서 강진아를 의식하며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고 조금만 참아 곧 좋아질 거야. 조금만 견디자 하고 낮게 말했습니다. 강진아는 힘겹게 눈을 감았다 뜨며 그래 나아지겠지. 좀만 더 버티면 되겠지라고 되뇌었지만 고통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서는 강진아와 서민기가 동시에 결근했다는 사실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구단수도 이 소식을 듣자마자 좋지 않은 예감을 느꼈습니다. 구단수는 서민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울린 뒤 서민기가 받았고 목소리는 한층 낮고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구단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강 팀장이랑 병원에 있어? 둘 다 아침부터 안 보여서 연락해봤어. 어제부터 같이 있었던 거 맞지?
서민기는 순간 잠깐의 침묵을 흘리고서 급하게 대답을 지어냈습니다. 아침에 우연히 만나서 데려왔어. 갑자기 아프다고 해서. 구단수는 전화를 잡은 손이 가볍게 떨릴 정도로 찜찜함이 들었지만 강진아가 심각하게 아픈 상황이니 더 따져 물을 때는 아니라 판단했습니다. 알았어. 잘 돌봐줘. 회사 일은 뒤로 미뤄도 되니까 건강부터 챙겨줘. 서민기는 짧게 응대했습니다. 응, 고마워. 그리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구단수는 답답한 마음으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복잡한 심경이 얽히면서 결국 이런 식으로 서로 상처만 주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마음 한 구석에서는 맹공이가 떠올랐습니다. 서민기가 밤을 새고 돌아오지 않았을 때 얼마나 걱정했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그러나 구단수 입장에서는 강진아가 병원에 있는 이상 서민기를 더 몰아붙일 수도 없다고 여겼습니다. 혹시라도 강진아의 상태가 악화되면 곤란하니 우선 지켜보겠다는 결론에 다다른 것이었습니다. 사무실 복도에서 혼자 서성이던 구단수는 결국 한숨을 내쉬며 업무에 집중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좀처럼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강진아와 서민기의 문제, 그리고 그 사이에서 맹공이가 겪고 있을 혼란이 모두 뒤섞여 괴로운 느낌이었습니다. 만약 강진아가 호전되어 다시 회사로 돌아온다면 세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상상조차 힘들었습니다. 구단수는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고 묘한 패배감에 목이 타들어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병실의 아침 햇살은 차갑고 무심하게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강진아가 앓은 밤이 길었던 탓에 침대 주위에는 식은 물수건과 약봉지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조용히 들어와서 강진아에게 검사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아요. 위암 말기로 보이는데 생각보다 진행이 빠른 편이에요. 의사의 목소리는 절제되어 있었지만 강진아에게는 마치 벼락을 맞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종이에 인쇄된 위암 말기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진아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고 주먹을 꽉 쥔 손이 떨렸습니다. 이전부터 속이 쓰리고 통증이 있었지만 이렇게 심각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무시했던 것이 후회스러웠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지. 이게 다 내 탓인가. 작게 중얼거리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의사는 안정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항암 치료나 수술에 대해 상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강진아의 귀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짙은 절망감에 빠진 강진아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떨어졌습니다. 침대 시트를 꽉 잡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바로 옆에는 어젯밤 서민기가 사용한 종이컵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상태를 서민기가 알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미 들킬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권했습니다. 조금은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가족분들이랑도 상의해 보시고요. 강진아의 얼굴에는 슬픔과 두려움, 그리고 막연한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서민기와 맹공이에게 했던 행동이 부메랑처럼 돌아와 벌을 받고 있는 걸까? 하는 자책이 깊어졌습니다. 식은땀과 함께 올라오는 구토감마저 느껴졌지만 몸을 일으키기조차 버거웠습니다. 문득 시계를 보니 아침이 생각보다 훌쩍 지나가 있었습니다. 서민기는 잠시 집에 다녀오겠다며 떠났고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강진아 혼자 이런 거대한 충격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이 무섭고 외로웠습니다. 창밖에는 밝은 햇살이 비치는데 병실 안은 지독하게도 차갑고 쓸쓸한 기운만 감돌았습니다. 늦은 오후가 돼서야 서민기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두 눈은 잠도 제대로 못 잔 듯 충혈된 상태였고 손에는 작은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강진아는 눈을 살짝 돌려 서민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나 이게 끝인 것 같아. 강진아는 힘겹게 숨을 고르며 바닥을 응시했습니다. 서민기는 의자에 주저앉아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엄습하는 불안감에 몸이 경직되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직 치료할 방법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냥 포기하지 마.
목소리는 다급했고 말끝에는 떨림이 배어 있었습니다. 강진아가 고개를 들어 서민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의사 말로는 위암 말기래. 별로 희망 없을 수도 있대. 강진아의 얼굴에는 체념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서민기는 그 말을 듣자마자 숨이 턱 막힌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회복 불가능한 미래가 눈앞에 그려지는 듯 가슴 안에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솔직히 이거 벌 받는 것 같아. 맹공이 구단수 내가 다 힘들게 했잖아. 너까지 지치게 만들었고. 서민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으로 병실 침대 시트를 더듬으며 강진아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강진아는 고개를 돌려 눈을 감았습니다. 아직도 실감이 안 나. 근데 몸이 너무 아파. 무서워. 이건 나도 어쩔 수 없잖아. 서민기는 괴롭다는 듯 숨을 내쉬었습니다. 죄책감, 연민, 그리고 알 수 없는 분노가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지만 어떤 말로도 강진아를 위로하기 어려웠습니다. 병실 창문 밖으로는 오렌지색 노을이 번져갔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두 사람 모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강진아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마지막이 이렇게 다가오는 건가? 서민기는 말없이 강진아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원망과 후회, 두려움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모습은 적막하기만 했습니다. 병원 복도를 나서는 서민기는 마치 긴 꿈에서 막 깨어난 사람처럼 멍한 눈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걸음을 옮기면서도 위암 말기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이었지만 검사 결과는 이미 명백했습니다. 몇 걸음 옮기다가 고개를 떨군 채 멈춰 섰습니다. 서민기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렇게 그냥 도망치는 게 맞나? 공이랑 애가 있는데 다 버리고 진아한테만 가도 되는 건가? 맹공이에게는 이미 아픔을 줬습니다. 하지만 강진아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과연 모른 척할 수 있겠느냐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병원 문을 나와 밤바람을 맞아도 마음은 전혀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길거리를 배회하듯 걷다가 어느 순간 멈춰서서 다시 생각을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맹공희와의 결혼 생활이 떠올랐습니다. 함께 웃던 순간도 있었고 서로에게 의지가 되었던 시절도 떠올랐지만 최근에는 거짓말과 불신으로 얼룩졌습니다. 서민기는 도로변에 가만히 서서 옛날에 밝았던 기억과 지금의 처참한 현실을 비교했습니다. 만약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다면 진아가 이렇게까지 병을 키우진 않았을 수도 있잖아 하는 후회도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태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행되었습니다.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 끝에 서민기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결국 한 사람만 선택해야 한다는 거잖아. 강진아를 선택한다면 맹공이와 아이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되고 맹공이 곁에 남는다면 아프고 외로운 강진아를 끝까지 외면해야 합니다. 둘 중 어느 쪽도 온전한 해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서민기는 마음속의 결론 비슷한 걸 내리고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비겁하게 결론 내려도 되는 걸까? 그리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갈 힘이 나지 않아 한참을 길거리에서 서성였습니다. 어둠이 점차 짙어지자 서민기는 아득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희미한 별빛조차 보이지 않는 도시의 하늘이 꼭 자신처럼 막다른 골목에 몰린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서민기는 결국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맹공이가 거실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퀭한 피로가 서려 있고 초조하게 서민기가 오기만을 기다린 듯 했습니다. 서 팀장님 어디 아프셨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는 걱정과 불안이 뒤섞여 떨렸습니다. 서민기는 입술을 깨문 채 잠시 침묵하다가 마치 결심한 듯 짧게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공희야 미안해. 우리 이혼하자. 단숨에 뱉은 말에 맹공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이혼이요? 맹공이는 스스로 귀를 의심하는 듯 되물었습니다. 서민기는 한숨을 쉬며 남아있던 정신적 버팀목을 놓아버린 듯한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진아가 위암 말기래. 얼마 못 산대. 마지막만이라도 곁에 있고 싶어.
맹공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잠시 벽에 기댈 정도로 충격을 받은 기색이 완연했습니다.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다가 맹공희가 손을 들어 서민기를 가리키며 비웃음 섞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럼 아이는요? 서 팀장님이랑 나 사이에 있는 아이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서민기는 눈을 감고 고개를 떨굴 뿐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맹공희는 분노와 서러움이 터지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말 무책임하시네요. 그래요, 가세요. 둘이서 마음껏 사세요. 아이든 뭐든 다 잊으시고. 서민기는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맹공희의 분노는 곧 슬픔으로 변했고 온몸을 떨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서 팀장님 같은 사람 이젠 두 번 다시 보고 싶지도 않아요. 아이 걱정도 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맹공희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세게 닫아버렸습니다. 서민기는 쓸쓸히 서서 한참 그 문을 바라보다가 결국 문 밖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강진아의 죽음이 가까워졌다는 사실은 서민기에게 떠날 명분이자 맹공희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는 순간이었습니다. 작은 거실에는 상실감과 분노가 뒤섞인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며칠 뒤 서류 절차가 빨리 진행되어 맹공희와 서민기의 이혼이 결정되었습니다. 맹공희는 경황 없는 상태에서 사인을 하고 쓸쓸히 부모님 집 근처 골목을 서성였습니다. 밤하늘은 맑았지만 마음속은 폭풍이 몰아치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맑은 하늘이 야속해 눈물이 더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골목 끝에서 구단수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구단수는 우연히 맹공희를 발견하자 눈빛에 놀람과 걱정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맹공희는 괜히 고개를 돌려 피하려 했지만 이미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공희야, 여기서 뭐해? 얼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맹공희는 순간 울컥했지만 결국 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나 이혼했어. 서 팀장님이 진아 옆에 있고 싶다고 해서. 결국 다 끝났어. 목소리가 떨리고 한숨처럼 말이 맺혔습니다. 구단수는 그 말을 듣자마자 맹공희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습니다. 너 혼자 너무 힘들어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공희야, 힘들면 기대하지. 아이도 있잖아. 맹공희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 이야기가 나오자 더 이상 참기 힘든 듯 작은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어떻게 혼자 키워 직장도 계속 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고 엄마 아빠도 힘드신데 그 인간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자기 아이보다 여자가 먼저였나? 맹공희는 말끝을 맺지 못한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구단수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공희야, 내가 옆에 있어줄게. 아이 키우는 거든 뭐든 같이 해보자. 나 믿을만 하잖아. 나한테 좀 기대봐. 뜻밖의 제안에 맹공희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구단수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순간 맹공희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서글픔과 안도감이 동시에 솟구치는 걸 느꼈습니다. 고마워, 단수야. 맹공희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고 눈물을 주르륵 흘렸습니다. 구단수는 아무 말 없이 맹공희 곁에 서서 골목에 스며드는 밤공기를 함께 마셨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침묵이 감돌았지만 그 속에는 절망뿐 아니라 새로운 희망의 가능성도 깃들어 있는 듯 했습니다. 며칠 후 병실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던 강진아가 마지막으로 맹공희를 부르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간호사가 전화를 해주어 맹공희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강진아의 얼굴은 전보다 더욱 헬쑥해져 있었습니다. 몸조차 제대로 가누기 힘든 상태임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침대 곁으로 다가간 맹공희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서민기를 빼앗겼다는 분노와 서운함, 그리고 곧 세상을 떠나려 하는 강진아에 대한 연민이 뒤섞였습니다. 강진아가 간신히 고개를 돌려 맹공희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미안해. 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깝고 호흡이 가빴습니다. 맹공희는 눈시울이 뜨거워지지만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강 팀장님 많이 힘드시죠? 혹시 말씀 남기실 거 있으세요? 강진아는 한숨을 길게 내쉰 뒤 끊기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민기한테도 공희한테도 다 용서해 줄 수 있겠어? 맹공희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참으로 많은 상처가 오간 관계였지만 강진아가 이렇게 약해진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결국 맹공이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 팀장님, 이제 다 괜찮아요. 저 용서할게요. 강진아의 눈에 후회와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 고였습니다. 마치 모든 기억과 감정을 결산하듯 숨소리가 더욱 힘겹게 바뀌었습니다. 맹공이는 서둘러 강진아의 손을 잡았지만 차가워진 손끝이 이미 삶의 끝자락에 있음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이라도 이렇게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지고 강진아의 가슴이 서서히 오르내림을 멈추려 했습니다. 맹공이는 강진아가 눈을 감는 순간까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슬픔과 측은함이 한꺼번에 울컥 올라왔지만 울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잠시 후 강진아가 긴 호흡을 내쉬며 미동도 없이 고요해졌습니다. 맹공이는 의사를 부르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강 팀장님으로 불리던 사람이 이렇게 허망하게 마지막을 맞이하는 광경이 안쓰럽고 두려웠습니다. 작은 침대 위에서 강진아가 눈을 감는 그 순간 병실 안은 숨막히는 정적만 감돌았습니다. 맹공이는 자기도 모르게 흐느끼며 강진아의 손을 꼭 쥔 채로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강진아의 장례가 마무리된 뒤 맹공이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와 창문 밖 노을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붉은 빛이 창가를 스치자 문득 강진아가 마지막으로 흘렸던 눈물이 떠올랐습니다. 서민기와 함께 병실에서 동요하던 순간들도 스쳐갔지만 이제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존재를 생각하면 가슴이 복잡했지만 더 이상 슬픔에만 매달려 있을 수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깨져버린 상처, 강진아가 남긴 후회, 서민기가 품고 간 죄책감 등 많은 감정의 파편이 아직도 맹공이의 마음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하지만 구단수가 건네준 작은 온기와 아이의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창밖에는 붉은 석양이 서서히 자취를 감추고 어둠이 내려앉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맹공이는 창틀에 기대어 숨을 골랐습니다. 강 팀장님도 사실 외롭고 힘들었던 걸까? 혼잣말이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강진아와의 관계는 결코 좋지 않았지만 막상 이렇게 떠나고 나니 강진아가 얼마나 복잡한 감정 속에서 살았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맹공이는 눈물 한 방울을 소매로 훔치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스스로를 위해서 더 강해져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서민기에 대한 원망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강진아의 마지막을 지켜본 이상 어쩐지 조금은 덤덤해진 마음도 생겼습니다. 작은 방 안으로 들어온 맹공이는 구단수가 곁을 지켜주겠다고 했던 말을 되새겼습니다.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 서서히 깨달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머릿속에 그려봤습니다. 문득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지쳐 보였지만 아주 작은 희망의 빛이 번져 있었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자 어딘가 마음이 정리되는 듯 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보자. 혼잣말을 내뱉은 뒤 맹공이는 길을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세상이 여전히 낯설고 무거워 보였지만 적어도 아이와 함께 나아갈 길을 포기하진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강진아의 마지막을 떠올리며 그래도 남은 삶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